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집안에서 벌어진 유산 싸움과 그 뒤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리꽂히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평범한 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냄새조차 차갑던 속삭임이 어떻게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부숴버렸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그러나 숨이 막힐 만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 강남 변두리에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을 남겨둔 사람들은 그녀를 억척스러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부를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끝났고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소에는 유독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깨트린 건 둘째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건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들인 남편은 얼굴을 굳힌 채 대답을 아꼈고 막내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애도의 온기가 사라지고 숫자와 지분과 등기가 오가는 차갑고도 정확한 언어만이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인공 미정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늘 잠겨있던 서랍이 벌어진 채였고 시누이가 낯선 변호사와 함께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시누이는 짧고 단단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서류가 있어. 너는 몰라도 돼? 그 말은 벽처럼 차갑게 미정의 앞을 막았고 미정의 가슴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불안은 불길에 기름을 붓듯 커졌고 결국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누이가 꺼내든 한 장의 종이가 모두의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친필로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이 건물은 전부 제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종이 위엔 어머니의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시누이는 준비라도 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셨고 제가 다 모셨으니까요. 형님 몰랐죠? 그날 밤 미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핸드폰을 뒤로 감추듯 만지작거렸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은 통화 소리는 가끔씩 급해졌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불길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시누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상담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건물 주소가 또렷했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어제까지 슬픔으로 숨이 막히던 장례식장의 주인,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미정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알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 믿어줘. 그 말은 힘이 없었고 그 힘없는 말은 곧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유언장은 곧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섰고 시누이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준비는 길었고 그 준비 과정에서 미정은 가정에 부엌에서마저 재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소리 사이로 아이들이 대화하듯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사 가는 거야? 미정은 아이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사는 안 가. 그러나 미정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불신과 입술 끝에 붙은 숫자들이 마치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누나.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대신 집은 30은 오빠 거. 그 순간
미정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섰고 귀에서는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미정이 머릿속에서 쓸어담았던 의심이 하나의 그림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보았던 신우이의 담담한 표정, 변호사와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꺼내던 손놀림, 남편의 태연했던 눈동자, 밤마다 뒤로 숨기던 휴대전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배신이었고 그 끝은 미정이 아닌 그들 둘만의 계산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주방 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설거지통에는 말라붙은 거품이 힘없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말해.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아, 오해하지 마.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엄마가 누나한테 맡긴 게 맞아. 누나는 관리할 줄 알아. 형제가 나눠 갖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돌아오는 일이야. 미정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빼고 결정을 했어. 그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배제한 거야. 애들을 핑계로 대지 마. 당신이 욕심이 난 거지. 남편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그 말은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화면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문장이 빛에 반사되어 짧게 깜빡였고 남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된 상자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후 정리해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시어머니 병원 기록, 통화 내역 캡처 파일, 그리고 장례식 전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일정표. 미정은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쓰다듬듯 확인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정이었을 겁니다. 사실을 밝히는 일, 숨겨진 것을 끄집어내어 햇빛 아래 놓는 일.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미정은 조용히 노란 포스트잇에 날짜를 적고 다음날 아침 가장 이른 시간으로 검사실 민원을 예약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신우이는 당당함을 잃었고 남편은 눈밑에 짙은 그늘을 들인 채 말수가 줄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을 따르겠다며 신우이를 밀어붙였고 둘째 며느리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애매한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언니, 나도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 조용히. 그 말은 곧장 미정의 귓가에서 흩어졌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냉장고 문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핑계로 거짓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조사 결과는 엇갈리는 진술들 사이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유언장에 찍힌 도장은 어머니의 도장이 맞았지만 문서 작성 날짜가 흔들렸고 원본으로 제출된 종이의 재질과 잉크가 실제로 사용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피하려 했고 신우이는 몇 차례 진술을 바꾸는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은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도 긴 숨을 내쉬며 피 속에서 사라져가던 기운이 천천히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추위 속에서도 적어도 진실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녀를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한편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실에는 늘 낯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전화, 친척들의 성난 항해, 기자의 확인 전화. 미정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녘 미정은 부엌 의자에 앉아 차가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속고 누구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떠올릴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길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으면
설령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일이 다가오자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우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했고 남편은 어깨를 움츠린 채 뒤를 따랐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 법정에는 가족 외에도 몇몇 친척과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굳힌 채 조용히 지켜봤고 판사는 차례로 진술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정당성을 길게 설명했고 미정의 대리인은 문서의 위조 가능성, 작성 경위의 불투명함, 그리고 이해 충돌의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양측의 말이 오고 가는 사이 법정에는 묘한 정적이 생겼습니다. 그 정적은 곧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에 따라 진행합니다. 또한 문서 작성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되어 별도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미끄러뜨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깔끔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깔끔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길, 신우이는 미정을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네가 우리 가정을 망쳤어. 미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 미정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은 판결문 속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미정의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누나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미정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이 집의 오랜 식탁을 스치는 저녁. 햇살처럼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흔들렸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 너는 내 옆에서 모든 걸 숨겼고 그 숨김으로 아이들과 나를 배신했어. 오래된 웅덩이에 비친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 둘은 서로 다른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그 숨을 내쉴 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숨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길고 낮은 숨일 것이라는 걸.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정은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결국 미정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빈손이 되다시피 했고 신우이는 별도 수사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중 일부는 미정을 탓했고 일부는 그녀에게 조용히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가락질도 누구의 박수도 그녀를 앞으로 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를 걸음떼게 한 것은 그날 밤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자. 옳은 자리에 서자. 그 말뿐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미정은 아이들과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작은 케이크에 불을 껐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소원을 빌었고 미정은 촛불 연기 사이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직 세상의 복잡한 계산법을 몰랐고 그 무지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는 동안 내 곁에서 누군가가 숫자와 지분으로 사랑을 재단하게 두지 않겠다고. 사랑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넓어지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밤이 깊어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익숙했지만 그 뒤에 달린 침묵은 낯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 미정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도. 그 한마디는 이 집의 마지막 인사이자
새로운 집의 첫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정은 거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미정은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각은 언제나 차갑고도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와 있었다는 걸 미정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얼마 후 건물의 등기가 정리되었고 법정 상속에 따라 지분이 배분되었습니다. 미정은 그 지분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으며 잔고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도 과거의 숫자들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돌아오는 동안 미정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길게 걷고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받아 적듯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미정은 우연히 오래된 서랍 속에서 시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질긴 생을 견딘 얼굴로 서 있었고 옆에는 어린 남편과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사람을 드러낼 뿐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그 거짓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정의 삶은 그날 밤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정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그녀는 더 단단해졌고 아이들 앞에서 더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한 집안의 유산을 둘러싼 비밀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고 거짓으로 세운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결말이든 결말은 늘 누군가에겐 슬프고 누군가에겐 안도이며 덜어는 두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오래 걸려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서야 한다는 것. 만약 여러분이 미정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자신을 지킬 것이며 어떤 침묵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것입니까?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침묵보다 말이 더 무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그래서 누군가의 거짓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조용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